안녕하십니까. 팔체질TV의 강남무림 한의원장 배철환입니다. 이제까지 과거 팔체질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 보완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찍습니다. 사상의학이든 팔체질의학이든 매우 훌륭한 의학이고 위대한 의학이고 치료 효과야말로 정말 일반 의학의 4배, 8배 이상 가는 이런 위대한 의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창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과 설명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창시자들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힘으로는 이 훌륭한 의학을 완성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후학들이 더 연구하고 발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 가야만 위대한 의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체질의학에 와서는 사상의학에서 음식을 분류한 것을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하게 분류를 했지만 한 분의 힘으로 그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음식을 분류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 음식 분류도 현재 와서는 다소 수정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쌀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 드렸고요. 쌀은 모든 체질에게 절대 맞는 것이 아니라 금음체질, 금양체질에게만 맞습니다. 그것도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좋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 태음인, 모금체질, 목양체질은 쌀을 먹으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이제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커피는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하루에도 많이 먹는 분은 5잔, 6잔까지 먹는 것을 제가 진료실에서 봤습니다. 자, 이 커피는 그럼 과연 어느 체질에게 맞는 음식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태음인에게 맞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커피가 태음인의 음식으로 분류는 해 놓았지만 태음인조차도 지금 현재 파는 그 커피 상태를 그대로 매일 복용하거나 또는 하루에 여러 잔을 복용하거나 장복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커피에는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죠. 물론 산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베트남,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커피들은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엄연히 화학 성분이고 약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매일 마신다는 것은 마치 카페인을 매일 먹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커피는 이뇨작용도 있죠. 그래서 커피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화학 성분인 약인 카페인과 이뇨제를 매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 카페인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교감식면을 흥분시키고요, 각성작용이 있고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 심한 사람은 두통을 유발하고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각성제와 이뇨제를 매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커피를 매일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커피는 말이죠, 금음체질, 금양체질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태양인들은 커피를 마시면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증상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가 되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에는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토양체질, 토음체질들도 커피를 먹으면 각성효과와 심계항진, 불면 이런 것들이 오죠. 그래서 토양체질들은 커피를 알아서 자기가 안 맞으니까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음수양 체질은 어떨까요?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단독으로 마실 때는 모든 체질에게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분류는 태음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약성 음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상과 처방이 딱 맞아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나듯이 커피는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산뜻한 마음에 반짝하는 마음에 기분에 커피를 드시지만 결국 그 끝은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요 앞에 만든 동영상들을 보면요, 각 체질별로 많은 약성식품들을 나열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체질에게 생강, 예를 들면 소음인이 생강이 좋다 이렇게 하면 소음인이 누구나 생강을 먹어서 좋은 줄 알고 많이들 먹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각 체질별로 정해놓은 그 약성식품이 증상과 그 사람의 한열을 따지지도 않고 먹으면 좋은 걸로 알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약성식품은 단지 그 체질에게 맞다는 것을 분류한 것일 뿐 그 사람의 증상과 한열의 상태를 봐서 그 약성 음식을 장복하여야지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는 이런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복하면은 그 양리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커피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 금체질이 먹으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고 많은 병에 이완이 되는데요. 커피를 장복한 사람들이 커피를 끊게 되면은 약 1, 2주 정도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 중독, 즉 약물 중독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그래서 커피가 이렇게 나쁜 현대인의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은요, 채소라든지 어떤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성이 치우치지가 않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혹시 체질이 틀려도 문제가 될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체질이 틀린 음식을 장복하게 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질병에 이환되기도 합니다. 커피는 우리가 모두 피해야 되는 식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미커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 미커피는 유지열 원장이 착안한 커피인데요. 생원두와 맵쌀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그 가마솥에 한 30분간 온도 조절을 잘 해가면서 볶아서 그것을 가루를 내서 물로 우려내서 먹는 커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커피는 태음인의 커피와 원두와 그 다음에 태양인의 백미가 어우러져 가지고 커피의 약성과 중독성과 모난 이런 성질들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쌀에는 중화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커피가 어우러져서요, 커피의 해로움이 상쇄가 되고 먹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맛이 없다는 분들은 역시 많습니다. 커피의 그 독특한 향과 이런 것은 없어지고 이 미커피를 만들면 마치 숭늉처럼 구수한 이런 맛이 나는 커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커피, 이 미커피는 식후에 먹으면 누구에게나 괜찮은 식품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됩니다. 이 미커피는 반드시 식후에만 드셔야 되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